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5월 29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이 수사를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의 외압이 의심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맞받았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두 사람의 통화가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보여주는 스모킹건이라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7월 초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완성하기로 했는데 검찰청을 폐지하는 안도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언하면서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 파업을 맞게 됐습니다. 올해 1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까지 떨어졌는데 특히 지난 3월 출생아 수는 2만 명을 밑돌아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이 수사를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의 외압 의혹이 짙어졌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맞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 수사를 지켜보자며 논란이 퍼지는 걸 경계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이 대통령의 외압 의혹이 짙어졌다며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데 대해선 공수처의 수사가 신속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맞섰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통화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초 원내대표는 또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결과를 지켜보며 이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했다는 보도 사실이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보여주는 스모킹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화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스모킹건은 특정 행위나 현상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뜻하는데 통화한 게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이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계기가 된 태블릿 PC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병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경로설이 안개 속 의심이었다면 장관과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결정적 증거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은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며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해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7월 초까지 검찰개혁 법안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7월 초까지 완성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 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오는 7월 초까지는 강론 법안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추진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무력화됐다고 보고 더욱 강도 높은 개혁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민 의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는 전제 아래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세우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검찰청은 유지하되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국가기관에 넘기는 방법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 파업을 맞게 됐습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사측의 태도에 파업을 선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을 위한 교섭이 파행된 지 하루 만에 전삼노의 파업 선언이 이뤄진 겁니다. 앞서 노사 양측은 어제 교섭에서 사측 위원 2명의 교섭 참여를 두고 대립했습니다. 전삼노는 사측이 교섭에 아무런 안건도 준비하지 않고 나왔다며 사측을 비판했습니다. 현재 전삼노 조합원 수는 2만 8천여 명으로 전체 직원의 20%를 넘어서 이들이 파업에 나설 경우 사측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들은 즉시 총파업에 나서는 대신 연차를 소진하며 단체 행동을 계속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1분기 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을 밑돌면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에도 출생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분기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74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이 가운데 3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7.3% 줄어 처음으로 2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에 미치지 못하면서 53개월째 인구 자연 감소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연간 합계 출산율도 예상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혼인 건수가 늘었다며 하반기 출생아 수가 반등할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전국에 새 아파트가 5만 가구 가까이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수도권에만 3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6월 전국 아파트가 55개 단지 4만 9,908가구 분양됩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5배 많은 수준으로 올해 상반기 끝을 앞두고 그동안 미뤄진 물량이 한꺼번에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62%가량인 3만 982가구는 수도권에 공급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는 자동차 업종이 주주들에게 현금을 가장 많이 배당했는데요. 대표 주식인 현대차와 기아의 현금 배당금만 4조 4천억 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업종별 현금 배당 실적은 자동차용 엔진과 자동차 제조업이 4조 4,083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022년 3위였던 자동차 업종이 1위로 오른 것은 지난해 자동차 업종의 수출이 늘고 친환경차가 인기를 얻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는 합산 현금 배당액이 4조 4,071억 원을 기록하며 자동차 업종 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이정재 씨가 스타워즈 시리즈 에콜라이트에 자신이 출연한 게 믿기지 않는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이 작품이 상상력의 지평을 크게 넓혀줬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이정재 씨는 처음에 출연 제안을 받고 믿기지 않았다며 스토리와 캐릭터의 감정과 철학 등이 궁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캐스팅이 끝나고 시나리오를 봤는데 생각보다 일상생활에서 볼 법한 사건들이 많아 흥미로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씨가 주연을 맡은 에콜라이트 시리즈는 오는 6월 4일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이 맑고 일교차가 큰 하루였는데요. 밤부터 서해상엔 바다 안개가 끼겠고 금요일엔 제주에, 토요일엔 강원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서울의 낮 기온 27도, 경주는 30도를 보이는 등 초여름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고 이로 인해 오존 농도도 높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밤부터 서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전에 경남 지역과 일부 경북, 전남 지역을 제외하곤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이 구름은 오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오늘보다 날이 흐려지면서 낮 최고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떨어지겠습니다. 흐린 날씨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제주도에, 토요일에는 강원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